어머님, 잠깐만요. 이 영상을 1분만 봐보세요. 지금 당장 투자하실 필요는 없지만 듣고 나면 2차전지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왜 갈리는지 확실히 아실 겁니다. 어머님, 요즘 주변에서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특히 엔캠이라는 회사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회사에 대해 정말 쉽게 마치 우리 동네 맛집 고르듯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투자는 아는 만큼 보이고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반드시 돈을 잃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앉아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엔캠은 쉽게 말하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액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기차나 휴대폰 배터리를 떠올려보세요. 그 안에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이라는 4가지 핵심 재료가 들어갑니다. 엔캠은 이 중에서 전해액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전해액이 뭐냐고요? 배터리 안에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몸에 피가 없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못 돌듯이 배터리도 전해액이 없으면 충전도 방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해액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치 동네에 치킨집이 우후죽순 생겨나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2021년, 2022년만 해도 전기차 붐이 엄청났어요. 테슬라도 잘 팔리고 중국도 전기차 정책 밀어주고 전 세계가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다 하면서 난리였죠. 그러니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은 물론이고 배터리 재료 만드는 회사들도 덩달아 매출이 쑥쑥 올랐습니다. 엔캠도 그때 매출이 2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어요. 2021년에 2,700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22년에는 5,300억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영업이익률도 7%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20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식기 시작한 거예요.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늘긴 했는데 증가 속도가 확 줄었죠. 게다가 배터리 회사들이 미리미리 재고를 많이 쌓아놨더니 갑자기 재고가 너무 많네. 당분간 새로 안 사도 되겠다 하면서 주문을 뚝 끊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재고 조정이라는 건데요. 마치 김장철에 배추를 미리 너무 많이 사둔 가게가 한동안 배추를 안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바람에 엔캠은 2024년, 2025년에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2025년 3분기까지 보면 전년 대비 매출이 22%나 줄었고 영업손실은 오히려 3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자가 크게 늘었다는 뜻이죠. 어떤 분기에는 회사가 가진 공장 시설 중 겨우 10%만 돌아가고 매출은 600억 원대에 그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공장은 크게 지어놨는데 주문이 없으니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익은 안 생기니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사이클 바닥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나 업황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데 지금이 딱 가장 안 좋은 바닥 구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이 바닥이면 여기서부터는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갖는 겁니다. 마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였을 때 지금이 바닥이니까 사두면 나중에 오르겠지 하는 심리와 비슷해요. 그리고 실제로 엔캠이 가진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선 회사가 가진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파라고 부르는 것이 약 40만 톤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중 5만 톤도 안 되게 생산하고 있어요. 가동률이 12%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배터리 주문이 쏟아지면 이 회사는 공장 가동률을 확 올릴 수 있습니다. 공장은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주문만 들어오면 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은 훨씬 크게 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어머님,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엔캠은 지금 전 세계에 공장을 갖고 있어요.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미국, 유럽에도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요즘 미국에서는 IRA라는 법 때문에 미국에서 만든 부품을 쓴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도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전해액도 미국에서 만든 걸 써야 유리한 겁니다. 엔캠은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이런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죠. 게다가 최근에 아주 굵직한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중국의 CATL이라는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와 엔캠이 약 1.5조 원 규모의 전해액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1.5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실제로 진행되면 엔캠의 매출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셈입니다. 마치 동네 빵집이 대형 프랜차이즈와 10년 납품 계약을 맺은 것처럼 앞으로 몇 년간은 먹고 살 걱정이 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는 좋은 소식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엔캠에는 몇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회계 문제입니다. 최근에 엔캠이 거래 정지를 당했다가 풀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계 처리나 공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은 거죠. 거래 정지가 됐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 믿어도 되나? 라는 불안감을 주는 일입니다. 다행히 나중에 풀렸지만 이런 이슈는 한번 생기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줍니다. 둘째, 부채 문제입니다. 엔캠은 공장을 전 세계에 짓느라 돈을 많이 빌렸어요.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빚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이자 부담이 크죠. 마치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렸는데 월급은 줄어들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셋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입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이 워낙 좋아서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 팔아요. 전해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회사들이 더 싼 가격에 전해액을 공급하면 엔캠은 가격을 낮춰야 하고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죠. 동네 슈퍼가 대형마트와 가격 경쟁을 하면 힘든 것처럼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엔캠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5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주가도 30만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나빠졌고 회계 문제도 생겼고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느리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 사람들이 자주 보는 지표 중에 퍼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를 회사가 버는 이익으로 나눈 건데 이 숫자가 높으면 비싸다, 낮으면 싸다고 봅니다. 코스피 평균 퍼은 대략 11부터 13배 정도인데 나스닥은 30배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에는 구글, 애플, 테슬라 같은 성장주가 많아서 사람들이 미래 성장을 기대하며 비싼 값을 쳐주거든요. 엔캠은 지금 적자라서 퍼을 제대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익이 마이너스니까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나중에 실적이 좋아지면 이 회사가 연매출 3조 원, 영업이익 2천억 원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상상해봅니다. 그때 퍼을 20배 정도 준다면 시가총액이 4조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지금 시총이 1.5조 원 정도니까 이론적으로는 3배 가까이 오를 여지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모든 게 잘 풀렸을 때의 장밋빛 시나리오입니다. 투자할 때는 이런 낙관적 시나리오만 보고 덤비면 안 되고 최악의 경우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돈을 잃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엔캠의 기술력은 어떨까요? 전해액이라는 게 단순히 액체만 섞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마다 특성이 다르고 고객사마다 원하는 전해액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엔캠 같은 회사는 고객사와 몇 년씩 협업하면서 레시피를 개발합니다. 한번 개발된 레시피는 쉽게 바꾸지 않아요. 마치 할머니가 평생 만들어온 김치 레시피를 갑자기 바꾸지 않는 것처럼 배터리 회사들도 한번 인증받은 전해액은 웬만하면 계속 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엔캠이 가진 혜자, 즉 경쟁 우위입니다. 또 하나, 엔캠은 규모가 큽니다. 전해액은 원재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량으로 사고 대량으로 만들면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마트에서 휴지를 한 묶음 살 때보다 10묶음 살 때 개당 가격이 싸지는 것처럼요. 엔캠은 이미 큰 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주문이 많아지면 원가 경쟁력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최근에 엔캠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리튬 가격입니다. 전해액의 주요 원료 중 하나가 리튬인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전해액 가격도 떨어지고 엔캠의 수익성도 나빠집니다. 반대로 리튬 가격이 오르면 전해액 가격도 올릴 수 있어서 수익성이 좋아지죠. 최근에 CATL 리튬 광산 가동을 중단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리튬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 오르겠네? 라는 기대감에 엔캠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어요. 둘째, 대형 계약 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CATL과의 1.5조 원 계약 같은 소식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앞으로 매출이 보장되겠구나 하면서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죠. 반대로 회계 문제나 거래 정지 같은 나쁜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급락합니다. 그래서 엔캠 주가는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하루에 10부터 20%씩 오르거나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심장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전기차 시장 전망입니다. 전기차가 앞으로 얼마나 팔릴지에 따라 배터리 수요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전해액 수요도 결정됩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2030년쯤 되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지금보다 16배는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5년, 10년 후를 보면 엔캠 같은 회사들에게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죠. 여기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버실 어머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럼 당장 사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투자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엔캠이 좋은 회사일 수는 있지만 지금 사는 게 좋을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은 실적이 안 좋고 부채도 많고 회계 이슈도 있어서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분할 매수하라, 한 번에 몰빵하지 마라 고 조언합니다. 조금씩 나눠서 사면서 회사 상황을 계속 지켜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엔캠에 투자하고 싶은 돈이 1,000만 원 있다면 처음에 200만 원만 사세요.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립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회계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200만 원 어치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사면 혹시 주가가 더 떨어져도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주가가 오르면 수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또 한 가지, 2차전지 업종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사는 방법도 있어요. ETF는 여러 회사 주식을 한꺼번에 담은 바구니 상품이거든요. 엔캠,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같은 회사들을 조금씩 담은 ETF를 사면 한 회사가 망해도 다른 회사가 버텨줄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이것도 리스크를 분산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핵심을 정리해볼게요. 엔캠은 2차전지 전해액이라는 성장시장에 있는 회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ESS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커질 거고 엔캠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글로벌 공장망과 CATL
같은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서 경쟁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적이 바닥이고 부채와 회계 이슈 같은 리스크도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이렇게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급하게 사지 마세요.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하세요. 둘째, 엔킴뿐 아니라 다른 2차전지 관련주나 ETF도 함께 보세요. 셋째,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매출이 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는지, 가동률은 올라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넷째, 회계 이슈나 거래 정지 같은 나쁜 뉴스가 또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절대 묻지마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엔킴 오른다더라, 전기차 대박이래, 이런 말만 듣고 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사라고 할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 사면 고점에 물려서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다들 망했다 고 할 때가 오히려 싸게 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회사를 이해하고 업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엔캠의 미래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2030년쯤 되면 2차전지 시장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커집니다. 정부도 K배터리 전략이라고 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을 키우겠다고 나섰어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같은 소재 기술을 더 고도화하고 차세대 고체 전지 같은 것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죠. 엔캠도 여기에 발맞춰서 고니켈 배터리용 전해액, 고전압 전해액, 안정성 높은 첨가제 같은 차세대 제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ESS 시장도 주목할 만해요.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하는 대형 배터리 시스템인데 요즘 리백이 유행하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나 공장에서도 ESS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엔캠은 전기차용 전해액뿐 아니라 ESS용 전해액도 만들 수 있어서 이쪽 시장 성장에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IRA, 유럽의 그린딜 같은 정책들도 장기적으로 엔캠에게 유리합니다. 이 정책들은 자기 나라나 우방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 유럽에 공장을 짓고 있고 엔캠도 거기에 전해액을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미국, 유럽에 공장이 있으니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물론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정말 무섭거든요. 중국은 정부가 돈을 막 쏟아부어서 기업들을 키우는 나라라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면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남는 물량을 해외로 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엔캠도 가격을 낮춰야 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또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느리게 성장하거나 수소차 같은 다른 기술이 급부상하면 배터리 수요 자체가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캠 투자를 고민하시는 어머님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100% 오르는 주식은 없어요. 좋은 회사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손해볼 수 있고 나쁜 회사라도 운이 좋으면 돈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대값입니다. 엔캠이 성공할 확률이 70%이고 그때 수익이 2배라면 실패할 확률 30%와 손실을 감안해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계산해보는 거죠. 이런 계산을 하려면 회사를 깊이 공부해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부 없이 투자하면 반드시 돈을 잃습니다. 엔캠은 변동성이 큰 주식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혹시 모를 손실이 두려워서 팔았다가 다시 오르면 왜 팔았을까 후회하고 다시 사면 또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에 꼭 원칙을 정하세요. 나는 5년 이상 장기 투자할 거야. 손실이 20% 나면 무조건 팔 거야.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재평가할 거야. 이런 식으로요. 원칙 없이 감정대로 매매하면 10중 8구 손해봅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꼭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하세요. 생활비, 비상금, 노후자금 같은 돈으로 주식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은 언제든 반토막 날 수 있는 위험자산이거든요. 여유자금으로 최악의 경우 다 날려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하셔야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엔캠이 좋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2차전지라는 미래 산업에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력도 있고 대형 고객사도 확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닥 구간이에요. 업황이 안 좋고 실적이 적자고 부채도 많고 회계 이슈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건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 배를 띄우는 것과 비슷해요. 폭풍이 지나고 나면 보물섬에 도착할 수도 있지만 도중에 난파될 수도 있죠. 그래서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엔캠은 고위험 고수익 종목입니다. 장기적으로 2차전지 시장이 성장하고 회사가 실적을 회복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거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고 5년 이상 장기 투자할 각오가 되어 있고 잃어도 되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단기 수익을 노리시거나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엔캠보다는 배당주나 ETF, 채권 같은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투자는 결국 어떤 미래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고 믿으신다면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엔캠은 그중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에요. 꼭 엔캠이 아니더라도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다른
다른 회사들도 있으니까 여러 회사를 비교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곳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머님,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빨리 부자 되려고 조급하게 굴면 오히려 망하기 쉬워요. 천천히, 꾸준히 공부하면서 투자하세요. 그리고 절대 남의 말만 믿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제 글도 참고만 하시고 최종 결정은 어머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제가 책임져 드릴 수는 없거든요. 앵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봤는데요.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전해액이 뭔지, 왜 중요한지, 앵캠이 어떤 상황인지, 투자할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어머님은 이미 공부를 시작하신 겁니다. 계속 이렇게 알아가시고 경제 뉴스도 챙겨보시고 분기 실적도 확인하시면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어머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할게요.